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자신에게 레닌의 국가 전복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이긴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공산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상하 양원의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 런던 센터 포 펄리시 리서치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마코브스키는 어네토미 오브 볼셰비크, 볼셰비크의 해부학, 그리고 리버럴 볼셰비즘, America did not defeat communism, she adopted it의 저자입니다. 그는 미국이 공산주의를 폐퇴시킨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채택했다고 진단합니다. 1919년 4월 22일 50세 생일에 레닌은 런던의 데일리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몰수와 수용만으로는 자본주의의 악을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가 아무리 무자비하게 적용될지라도 기민한 투기꾼과 자본가 계급의 완고한 생존자들은 항상 간신히 이를 피하고 사회를 계속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전복하기 위해서 화폐를 훼손하라고 말했습니다. 통합하기는 볼셰비키 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인터뷰 중에 레닌은 자신의 통합하기 전략의 실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무부는 매일 수십만 루블의 지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가치한 종이로 국가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 가치를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보증도 없이 높은 액면가의 지폐로 나라를 범람시키라는 것이다. 1919년에 출판된 저서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는 자본주의 파괴를 위한 레닌의 전략에 대해서 레닌이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려 하는 최선의 방법은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시민들이 부의 중요한 부분을 비밀리에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몰수할 수 있다. 확실히 레닌이 옳았다.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보다 기존 사회 기반을 전복하는 더 미묘하고 확실한 수단은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파기 측면에서 경제법칙에 숨겨진 모든 힘을 사용해도 100만 명 중 1명도 진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되지 않는 지출과 자본주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우리의 무책임한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여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평등주의를 향한 획기적인 이데올로기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민주당 엘리트와 당 지도자들은 국가의 도덕적 합의를 깨트리며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정보도 없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미국 대학의 무학 졸업생을 선출할 정도로 멍청한 미국 유권자들입니다. 금본위제가 폐기된 1971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의 지원을 받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본주의 몰락을 위한 레닌의 전략을 재현해서 지출하고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출에 대해서 높은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미국은 기후변화를 막고 관대한 해외 원조를 유지하고 불법 체류자를 위한 복지수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부를 파괴하기 위한 얼핏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부분은 국가 부채 증가를 극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1971년 이후 국가 부채는 7천억 달러에서 2023년에 예상되는 놀라운 32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경험은 무지하게 돈을 찍어내거나 자본주의 파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919년 제정 러시아의 통화 남발이 초인플레이션과 러시아 경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1921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되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소위 신경제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1928년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자 볼셰비키는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과세, 규제, 강제 집단화, 대량 학살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정적 보장도 없는 통화 과잉은 결국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짓밟고 세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를 몰아내고 또 다른 대공황을 촉발할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볼셰비키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점수가 높은 주택 구매자가 더 높은 모기지 금리를 지불하도록 강제하여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든 규칙에 따라 신용점수가 낮고 계약금이 적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할증료 덕분에 더 낮은 모기지 금리와 할인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중단하고 고위험 차용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도덕적 해이 광란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급기야 군 기강의 해이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 샤람 이라니가 목요일 국영 텔레비전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여 이란 해역을 침범한 미국 잠수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잠수함 파테가 자망하여 접근하는 미국 잠수함을 떠오르게 하여 부상한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란 수역을 벗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란인은 이 잠수함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발각되지 않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미국 잠수함이 이란 국경 침범 사실을 국제기구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잠수함의 정숙 자망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레인에 기지를 둔 제5함대 사령관 티머시 허킨스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잠수함이 오늘 또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레닌의 망령에서 벗어나려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공화당원들이 어젯밤 소로스가 후원하는 맨해튼 검사 알빈 브래그의 트럼프 기소를 비난하고 기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랜스 굿은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화요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명단에 합류했는데 이 명단에 포함된 공화당 의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좌파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굿은 또한 군대와 퇴역군인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와 급진 좌파가 추진하는 위험한 사회주의 의제에 대한 그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7명의 상원의원과 주지사 1명의 지지를 확보했고 매주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벨롯피디아에 따르면 트럼프가 16개 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지지를 얻었고 4월 13일 현재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